네. 뇌신경의 세 번째 아큘로모터 너브 가겠습니다. 아큘로모터 너브는 동안신경이라고 불리죠. 네, 일반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교재 547페이지 일반사항 눈돌림 신경, 동안신경은 주로 안구 아이볼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으로서 운동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성되는 혼합신경이다. 네,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앞쪽에서 나왔던 부교감 신경이 있는 뇌신경 고르라고 하면 3, 7, 9, 10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3번이죠. 그죠? 눈돌림 신경은 안구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근육이 분포하고 부교감 신경은 동공, 표피를 좁히고 교감 신경은 동공을 넓히는 기능을 한다. 네,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 눈돌림 신경은 미드브레인의 앞쪽에서 나와 윗눈악 틈새. 자, 이것은 1학기 때 배웠었던 것입니다. 그죠? 수피리 오비털 피셔를 지나는 구조물 해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3, 4, 5의 1 그리고 6 에 해당되는 신경이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혈관들도 지나가는데 superior orbital fissure의 와열, 상안와열, 윗눈악 틈새를 지나서 눈확, 오비트 속으로 들어가 superior branch와 inferior branch 두 개의 가지로 나누게 되고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근육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1학기 때 배우셨던 엑스트라 아큘라 머슬에 대해서 눈 밖에 있는 근육 7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1학기 때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그림,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제가 별표를 표시하는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1학기 때 썼었던 그림인데요. 네, 익스트라오큘러 머슬에서 일단은 렉터스 머슬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렉터스 머슬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블리크 머슬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레베이터, 네. 레베이터 페브레, 자꾸 철자가 틀리네요. 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머슬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머슬이에요? 요거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머슬이죠. 요 머슬과 서로 반대가 되는 거, 눈을 닫는 머슬, 눈을 감는 머슬은 뭐예요? 네, 그것은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가 되겠죠. 안륜근이 되겠습니다. 뭐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은 렉터스 머슬 4개는 뭐예요? 렉터스 머슬 4개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써보면은 수피리어, 뭐 인피리어, 그 다음에 뭐죠? 미디얼, 그리고 레터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블리크 머슬은 2개죠.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자, 그림에서 한번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수피리어 머슬은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인피리어 머슬은 이거고, 미디얼 머슬은 이거고, 레터럴 머슬은 이겁니다. 표시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처음부터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수피리어 머슬, 인피리어 렉터스, 그 다음에 미디얼 렉터스, 레터럴 렉터스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지금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요거 이렇게 꺾여 있는 이 부분이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고 지금 요 부분이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머슬들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눈꺼풀을 드는 머슬인데 일단은 제외하고, 그럼 아큘로모터 너브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지배하는가? 자, 그 지금 책의 순서는 1번부터 12번까지 쭉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강의 순서는 잠깐 바꾸어서 3번 하고 나서 3번, 4번, 그리고 5번을 빼고 6번의 순서로 먼저 진행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5번 3차 신경이 가장 큰 신경에다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3번, 4번, 6번이 눈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죠. 실제로 눈의 경우에는 아픽 너브 2번이 특수 감각 신경이죠. 그렇죠? 특수 감각 신경,
보는 비전을 담당하는 신경이고, 눈 자체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은 3번, 4번, 6번이고, 눈 자체의 일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5번에 있는 첫 번째 신경, 3차 신경이 첫 번째 가지인 업달믹 너브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눈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눈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신경 3, 4, 6. 네,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보면은 3번 아큘러모터 너브, 4번 트로클리어 너브, 6번 앱듐스스 너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외우기 쉽게 뭐 이건 뭐 그냥 잘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그 눈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3, 4, 6인데 이 중에서 4하고 6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익스트라오큘러 머슬들 중에서 하나밖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지배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골라내면 나머지가 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4번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의 이름은 트로클리어 너브이죠. 트로클리어 너브. 트로클리어 너브인데 여기 그림 아래쪽 그림에 나와 있는 별표친 그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에서 트로클리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1학기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트로클리어가 이거예요. 이거. 트로클리어가 도르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한번 꺾여서 나가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르래가 관련되어 있는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바로 4번 트로클리어 너브가 지배하는 머슬입니다. 머슬이고, 그리고 6번의 이름은 뭔가요? 앱듀슨스 너브죠. 앱듀슨스 너브. 앱듀슨스 너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앱듀슨스 너브는 앱듀슨스 너브는 외전신경이라고 불리거든요. 외전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눈알을 바깥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알을 바깥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눈알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는 머슬이 아래쪽에 있는 이 별표친 그림에서 수축을 했을 때 눈알을 바깥쪽으로 할 수 있는 머슬은 어떤 머슬이에요? 이 레터럴 머슬이 수축을 하면 이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쪽이 오리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은 머슬을 표시할 때 오리진 인서션의 방향으로 되는 거고, 실제 머슬이 수축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터럴 렉터스 머슬이 수축을 하게 되면 눈알 안구에 있어서 이제 퓨필 동공 쪽은 바깥쪽으로, 얘가 수축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6번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써보면 수피리어 지금 레터럴 렉터스가 6번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저기 위 포기기 잘못된 거, 움직이는 거는 이거죠, 그죠? 예, 움직이는 이 세 개가 5번까지만 써놓고 6이라고 안 썼어요. 이게 안구의 운동, 아이볼 무브먼트를 담당하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다시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이게 6번 신경, 4번을 써놓고 6번이라고 썼네.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4번 신경 을 썼는데 6번 신경이죠. 6번 신경. 앱듀슨스 너브가 레터럴 렉터스를 지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트로클리어가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트로클리어가 있는 게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그랬죠. 이게 4번이죠. 4번. 이게 4번이니까 트로클리어 너브가 지배합니다. 그럼 나머지 더하기 밑에 있는 레베이터 펠페브레 머슬이 3번 아큘러 모터 너브가 지배하는 신경이에요. 지배하는 머슬이에요.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밑에 있는 글을 5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돌림 신경, 아큘러 모터 너브의 운동 신경은 4개의 안구 근육, 아큘러 머슬과 눈꺼풀 올림근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 머슬에 분포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있죠.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안구 근육 중에서 아래 4개의 근육에 분포하는데 그것이 위 고등근, 수피리오 렉터스, 그 다음 인피리어 렉터스, 그리고 미디얼 렉터스, 레터럴 렉터스는 빼고 그 다음에 어퍼 아이리드에 분포하는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머슬 상안검 거근에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신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에게 대충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하면 이것을
미드 브레인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드 브레인. 네,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것이라서 아주 정확한 그림은 아니겠지만 대략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것을 사람을 보았을 때 위에서 보고 코가 여기에 있고 눈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눈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본 모습은 호라이즌탈 섹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프론트가 되고 이쪽이 리어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 때 이 레버를 말씀드리면 이게 미드 브레인이라고 하면 미드 브레인을 통과하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지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죠. 이 구멍이 뭐예요? 네, 메젠 스팔릭 에퀴덕트죠. 에퀴덕트. 메젠세팔릭 아키덕트이고 이 미드 브레인의 메젠세팔릭 아키덕트의 주변에는 이렇게 색칠을 해버리면 조금 곤란한데 어쨌든 이 주변에는 페리라고 하는 건 주변이라는 뜻이죠. 페리 오돈탈 하게 되면 치주라는 뜻인 것처럼 페리 에퀴덕탈 그레이 매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페리 에퀴덕탈 그레이 매터가 있고 이 페리 에퀴덕탈 그레이 매터의 안쪽에 3차 죄송합니다. 네, 3번인 동안신경의 누클레우스가 있습니다. 누클레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 누클레우스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색깔을 다른 걸로 연두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얘보다 약간 더 도절 사이드에 있습니다. 도절 사이드에 있으면서 안테로레터럴 메젠세팔릭 아키덕트의 안테로레터럴에 있으면서 원래 있는 뉴클레우스보다 살짝 뒤에 있는 뉴클레우스로서 얘가 있는데 아큐로모터 뉴클레우스 이 지금 분홍색으로 불리는 게 오클로모터 너브의 뉴클레우스죠. 자, 뉴클레우스 다시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CNS에 있는 너브셀 바디가 모여있는 부분이 뉴클레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클로메터 뉴클레우스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냥 빨간색으로 그대로 표시를 하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바로 억세서리 오큘로모터 뉴클레우스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여기 너브셀 바디가 있으면서 나가면서 시냅스를 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뉴클레우스인데요. 이 억세서리 오큘로모터 뉴클레우스를 다른 말로 이 용어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딩거 명명을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웨스트팔 두 분 다 그 독일 분들이죠. 독일 분들이고 에딩거의 경우에는 피더스에서 그리고 웨스트팔의 경우에는 어른에서 이 핵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우스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동안신경의 부교감 신경에 해당되는 부교감 신경의 프리갱글리오닉 뉴클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쓰면은 얘는 패라심퍼테틱이 부교감이죠. 패라심퍼테틱 프리갱글리오닉 죄송합니다. 지금 또 철자가 틀렸는데요. 갱글리오닉 뉴클레우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딩거 웨스트팔 뉴클레우스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얘하고 아큘로모터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아큘로모터 뉴클레우스는 뭐예요? 얘는 모터 너브의 뉴클레우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패라심퍼테틱 너브의 뉴클레우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던 혼합신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적었던 거에서 복잡한 부분을 살짝 지우고 이렇게 여기서 각각 나오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핑크색에서 나오는 거는 원래 동안신경의 뉴클레우스에서 여기서 나오고요. 제가 또 빨간색으로 그렸는데 핑크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그리면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같이 나옵니다. 같은 라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이게 약간 따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신경이 또 있는 것이죠. 물론 반대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왜냐하면 모든 뇌신경은 쌍이잖아요. 그죠? 뇌신경은 페어지 언페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 거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요거하고 이게 서로 좌우로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right가 되고 이게 left가 될 테니까 각각 나와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드 브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드 브레인이라고 하면 미드 브레인의 앞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부분이 바로 세레브랄 피던클이죠. 피던클. 또 다른 말로는 크로스 세레브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크로스 세레브라이라고 할 수 있고, 미드 브레인과 세레브럼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로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럼 뒤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미드 브레인에 이게 사실은 라스트럴 파트거든요. 라스트럴 파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얘는 바로 뭐죠? 콜리큘러스 중에서 수피리어 콜리큘러스가 두 개가 다 수피리어 콜리큘러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이 단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피리어 콜리큘러스랑 인피리어 콜리큘러스가 있는 대략의 지금 이 부분을 텍텀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짧게 드렸는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텀이고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 메젠세팔릭 에퀴덕트의 앞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그멘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태그멘텀. 네. 여기서는 꼭 아셔야 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뭐 알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레브럴 피덩클 사이에 있는 요 단면에서의 이 오목한 홈, 이걸 뭐라고, 이거를 파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인터 피던큘라 파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인터피동큘라 파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3번 뇌신경 아큘로모터 너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48페이지로 가서 눈돌림 신경의 구성으로서 눈돌림 신경의 운동,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안구 근육 중에서 4개의 근육과 눈꺼풀을 끌어올리는 근육이 분포한다. 앞에서 했던 게 또 반복되고요. 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찬찬히 읽다 보면은 사실은 한 번만 읽어도 한 3번쯤 읽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 늦게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읽으시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네, 2번 눈돌림 신경이 부교감 신경. 자,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부교감 신경 얘기가 미드브레인의 덧 눈돌림 신경행 액세서리 누클라이 오브 어큘러모터 너브 부동안 신경. 예, 부동안 신경 핵이죠. 덧 눈돌림 신경 핵. 예, 부교감 신경 부동안 신경 핵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또는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에서 나오고, 네, 여러분들은 이 핵은 굳이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라고 그냥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액세서리 너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핵의 물론 이제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리우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것이 이 부교감 신경에서 이제 그 안구 쪽에만 이렇게 투사가 되는 그런 뭐 그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되겠고,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리우스에서 나오고 이 핵에서 나온 신경절 이전 섬유 프리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실리아리 갱글리온. 실리아리 갱글리온은 눈 근처에 있는 아이볼 근처에 있는 갱글리온입니다. 선모체 실리아리 갱글리온에 연접하고, 자,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실리아리 갱글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아리 갱글리온에서 연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한다는 얘기죠.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인 짧은 선모체 신경.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숏 실리아리 너브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약간 복잡하니까 약간 지우고 보면 숏 실리아리 너브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 숏 실리아리 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 실리아리 너브. 이에 비해서 이제 롱 실리아리 너브도 있는데요. 롱 실리아리 너브는 동안신경의 구성품이 아니에요. 구성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숏 실리아리 너브가 안구로 들어간 후에 잘 보시면 쭉 타고 가서 이렇게 퓨필 근처에 이렇게 실리아리 머슬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핑터 퓨필리 머슬이라고 하는 퓨필 동공 관략근 혹은 동공 조인근과 선모체근, 실리아리 머슬 모양체근에 분포해서 모양체근이라고 하는 실리아리 머슬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그런 머슬이죠. 그 분포해서 동공의 수축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 눈 돌림 신경, 오큘로모터 너브의 교감 신경은 여기는 지금 교감 신경은 사실 교감 신경 자체는 아큘로모터 너브라고 보기 힘든데 어쨌든 위목 신경절,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나중에 교감 신경 8장에서 나오는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사실 뇌신경 자체에는 교감 신경 컴포넌트가 들어 있는 것은 앞에서 나왔나요, 없었나요?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크레니오 페이셜 리전에 교감 신경 절이 없어요. 이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그러니까 윗목에서 나오는 상경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선모체 신경절에서 연접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서 동공 확대근 딜레이터 퓨필리 머슬.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아주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그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이고 주변에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캐버너스 플렉서스 혹은 캐버너스 사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튀어나온 요 부분이 상목 그 신경절, 상목 신경절에 해당되는 위목 신경절, 상경 신경절이죠. 제 자꾸 오늘은 말이 꼬이는데 상경이라고 하면 윗목이고 두 개를 섞어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위목 신경절에서 나온 교감 신경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책의 그림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역시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딜레이터 퓨필리 머슬에 들어가 분포해서 동공의 확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돌림 신경의 가지에서 수피리어 브랜치, 위까지는 앞틱 너브를 가로질러 안쪽으로 가서 수피리어 렉터스 머슬과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어 오리스 머슬에 분포한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머슬들 중에서 이제 뭐를 지배하느냐가 나오는데,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다시 그림을 조금 지워서 약간 보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라가는 이 경로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얘가 뭐죠? 얘가 바로 그 수피리어 브랜치이죠. 수피리어 브랜치에서 수피리어 렉터스 머슬과 레베이터 팔페브레 수피리어 오리스 머슬에 분포한다. 눈꺼풀 올림근으로 들어가는 신경가지는 캐버너스 플렉서스에서 온 교감 신경절 이후 섬유 심퍼세틱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섬유는 앞쪽에 가서 위 눈꺼풀판 수피리어 타서스에 연결되어 있는 민물이근 스무스 머슬의 평활근에 분포한다. 자,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나와 있지 않고 이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수피리어 렉터스에 해당되는 것이죠. 수피리어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감신경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 굳이 말씀드리면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것이 위에 수피리어 타서스로 가는 모습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위에 있는 지금 그 수피리어 브랜치가 연두색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연두색에 해당되는 수피리어 브랜치가 있는데, 이 브랜치는 레베이터 펠페브레 수피리오리스랑 수피리어 렉터스를 지배하고,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브랜치는 굵고 위까지보다 굵고 더 많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안쪽 고등근 미디얼 렉터스, 미디얼 렉터스는 그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얼 렉터스, 그 다음에 인피리어 렉터스 머슬, 아마도 인피리어 렉터스 머슬이라고 하면은 얘가 될 텐데요. 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이게 인피리어 오블리크겠죠. 뭐 굳이 표시하면 이거를 인피리어 렉터스, 그리고 이거를 인피리어 오블리크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지배를 하는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컴포넌트, 핑크색으로 표시하는 이 컴포넌트가 네, 인피리어 브랜치일 겁니다. 네, 선모체 신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모체 신경절은 눈확 오비트의 뒤쪽에서 앞틱 너브의 바깥쪽에 접해 있는 직경 1 내지 2mm의 작은 부교감 신경절이며, 예, 중간 내 미드브레인의 덧눈 돌림 신경행, 덧눈 돌림 신경행, 액세서리 뉴클라이 오브 어클로모터 너브, 예, 혹은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스에서 나온 신경절 이전 섬유가 선모체 신경철에서 연접하고, 이 신경절에서 나온 신경절 이후 섬유가 짧은 선모체 신경인 쇼트 실리아리 너브, 기억하세요. 쇼트 실리아리 너브가 돼서 안구로 들어가서 실리아리 머슬과 스핑터 퓨필리 머슬의 분포에서 동공의 수축을 담당한다. 네, 위에 나왔던 말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은 것이어서 복습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네. 자, 그림 위에 있는 그림이 뭐 완벽한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에서 한번 잘 보시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셔서, 좀 복잡하니까 다시 또 지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 그러면 뭐 퀴즈는 아니고 뭐 대충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빨간색 신경,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척 보시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러브, 트라이제미널 러브고, 그 중에서 이렇게 안구 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에딩거 베스트발 뉴클레어스를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하는 이 신경이 바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네, 옵탈믹 너브이죠. 옵탈믹 너브. 그리고 지금 보실 때 지금 색깔이 다른 게 없는데 좀 표시가 잘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이 신경은 뭐예요? 이 신경.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신경. 이 신경이 갑자기 어디서 듣보잡 뭐 이렇게 갑툭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경은 지금 이 머슬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이 머슬은 뭔가요? 이 머슬은 지금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도르래가 보이죠. 도르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니까 좀 더 안 보여서 핑크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여기 부분이 도르래죠. 트로클리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니까 트로클리어를 지나다니니까 이거는 당연히 4번 신경이 되는 거죠. 4번 신경. 4번 신경, 예, 트로클리어 너브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3번, 4번, 5번을 다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48페이지 아래쪽에 눈돌림 신경, 동안 신경의 기타 사항 해서, 눈돌림 신경은 어퍼 아이리드를 위쪽으로 올리는 작용을 하는 눈꺼풀 올림근을 분포한다. 네,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지겹죠.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인 눈둘레근, 올비큘라리스 올큘라이 머슬은 얼굴 신경, 페이셜 너브가 분포한다. 자, 이거는 저희가 페이셜 머슬에서 이미 배웠었지 않습니까? 모든 페이셜 머슬은 페이셜 너브가 지배를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페이셜 머슬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네, 이 것들은 오리진은 뼈에 있지만 인설션은 피부에 박혀 있다. 그것이 페이셜 머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3번 보면 4개의 고등근, 렉터스 머슬과 위비근,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은 시각신경관 앞틱 캐널의 모서리에 부착한, 자, 이거 1학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annulus of Zin이라고도 부르는 온 힘줄 반지, 커먼 텐디너스 링,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커먼 텐디너스 링입니다. 일종의 리가먼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에서 시작하고, 인피리어 어블리크 머슬은 눈학 아래벽에 붙어 있는 눈물고랑 레크리멀 서커스에서 시작한다. 얘는 거기서 시작을 안 하죠. 얘는 거기서 시작을 안 해서, 네, 시작을 안 한다. 4개의 고등근과 위부근,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까지 총 5개가 바로 이 애뉴러스 오브 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49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볼의 운동에는 3개의 내신경,
자,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네, 그 눈돌림 신경, 아큘러 모터 너브, 4번 도르래 신경, 트로클리어 너브 및 갓돌림 신경, 앱듀센스 너브가 분포하는데 이는 안구의 운동이 미묘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안구의 근육은 눈화학의 벽에서 시작해서 안구에 부착함으로 안구의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다 한 얘기여서 인데 이 표에서 요약되어 있는 건데 혼합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 주 성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큘러 무브먼트이고 그 옆에 핵은 뭐라고 돼 있나요? 뉴클리어스 오브 아큘러 모터 너브 해서 동안신경 행이라고 돼 있죠. 부교감은 뭐예요? 부교감은 에딩거 웨스트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감각, 이 고유감각이 뭔가요? 자, 그러면 고유감각은 눈을 돌렸을 때 눈을 어디로 얼마나 돌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은 시야로도 확인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도 이렇게 그 컴컴한 데서 눈알을 돌리면 대충 어디 정도 눈알을 돌렸다라는 것을 머슬의 수축 정도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고유감각 프리프리오셉션이라고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의 근육감각 머스큘러 센서빌리티가 있고 요것은 메젠세팔릭 뉴클리어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체는 이제 그 앞쪽에 말씀드렸던 5번이죠. 5번 3차 신경에 의해서 느끼는 거죠. 이 3차 신경에 아큘러 모터 너브가 아니고 옵탈믹 너브가 들어가는 메젠세팔릭 뉴클리어스. 3차 신경은 나중에 나오는 핵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인데 어쨌든 3차 신경의 중간 내핵 메젠세팔릭 뉴클리어스에서 느낀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설명을 안 드린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안신경 요약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경로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특히 2번 부교감 신경에서 신경절 이점 섬유랑 신경절 이후 섬유가 선모체 신경절에서 연접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3번 교감신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3번 교감신경. 교감신경 부분을 보시면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부터 신경절 이후 섬유가 나와서 선모체 신경절에서 연접을 안 하고 들어가서 딜레이터 퓨필리 간 다음에 동공 확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안신경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 중에서 551페이지부터 뭐 사실 5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사실은 한 가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계속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그림에서 그 동일하게 그려져 있는 7-20부터 7-23에 대해서 그냥 하나로 대충 설명을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큰 통으로 되어 있는 이게 뭐 미드 브레인 정도 되겠지요. 어쨌든 브레인 스템을 그린 게 되겠고요. 이 브레인 스템에서부터 3번이 이제 앞쪽에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앞쪽에서 튀어나가게 되는데 아큘러 모터 너브가 이런 식으로 뭐 꼭 세 개처럼 튀어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쨌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래쪽에서 보면 4번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4번은 뒤에서부터 나와야 되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4번은 3차 신경인데 뭐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틀려서 잠깐 지우면 3차 신경은 그 옵탈믹 너브, 맥실라리 너브, 맨디블라 너브 세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안신경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눈에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옵탈믹 너브 쪽만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사실상 중간에 이렇게 뭐 합쳐진다고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탈믹 너브 중에서 뭐 하나의 브레인치인 나조실리아리 너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나조실리아리 너브가 가게 되고 얘가 여기서 이제 있는 실리아리 갱글리온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 실리아리 갱글리온으로부터 안쪽에 퓨피를 조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는데 이 짧은 신경 여기 앞쪽에 이제 뭐 눈알을 제가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 눈알을 그렸다고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신경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눈알 뒤에는 훨씬 굵은 앞틱 너브 같은 게 하나 달려 있겠죠. 그게 마치 끊어져 있는 모양처럼 지금 그림에 나와 있고요. 대략 여기서 이제 뭐 그 네조실리아리 너브는 끊고 그 위에 있는
네, 그 아큘러 모터 너브가 들어가서 이제 수피리어 브랜치로 가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고, 또 이제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피리어 브랜치로 가게 되죠. 인피리어 브랜치. 인피리어 브랜치로 가서 인피리어 브랜치는 좀 굵으면서 세 군데에 가게 되고, 중간에 이제 실리아리 갱글리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생기죠. 그죠? 생겨서 이렇게 대충 그리면 뭐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렸고, 이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은 사실은 네,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와 뭐의 사이다?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네, 레서 윙과 네, 스페노이드 본, 예, 저평골 나비뼈의 레서 윙과 그레이터 윙의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이게 3번, 이게 5번, 예, 3차 신경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 자체가 여기잖아요. 오비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비트. 오비트이고, 오비트 안에 들어있는 누나를 너무 작게 그렸지만 이게 아이볼이 되는 거고, 예, 아이볼이 되는 거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총 5개가 있는 애들이 연결되는 근육을 써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뭐라고 쓰시겠어요? 레베이터, 레비, 레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레베이터 펠페브레, 네, 레베이터 레비는 입술에 나오는 거니까 펠페브레 수페리오리스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수피리어 렉터스이죠. 그죠? 수피리어 렉터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 봐서 네, 인피리어 오블리크. 이거 순서는 뭐 사실은 꼭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피리어 오블리크. 그 다음에 미디얼 렉터스. 렉터스. 네, 뭐죠 또? 그리고 인피리어 렉터스. 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됐죠. 인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맞고, 미디얼이 더 위에 있는 것이 맞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분지의 순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뭐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는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바로 네, 실리어리 갱글리온이다. 이 갱글리온으로서 뭐죠? 실리어리 갱글리온은 파라심퍼테틱 갱글리온이죠. 파라심퍼테틱 갱글리온. 그래서 파라심퍼테틱 갱글리온에서 시냅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너브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숏 실리아리 너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브 파이버의 시작부터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메젠세팔릭에 있는 뉴클레우스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 이제 그림에서는 이걸 에딘거 베스트팔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게 모터 뉴클레우스, 액세서리 너브의 메인 뉴클레우스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에딘거 베스트팔이 약간 네, 절단면에서 봤을 때, 호라이즌탈 섹션의 절단면에서 봤을 때 약간 더 도절 사이드에 있습니다. 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지금 이제 뭐 그냥 해서 보면은 그게 출발해서 가는 경로는 사실상 같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것을 지금 황토색으로 그려보면 쭉 가다가 이렇게 예, 수피리어 브랜치죠. 이거 수피리어 브랜치로 가는 게 이겼고요. 이 브랜치로 가는 거에는 에딘거 베스트팔에서 나오는 섬유가 없죠. 에딘거 베스트팔이 D라고 생각하면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쪽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에딘거 베스트팔이 있고, 수피리어 브랜치에는 에딘거 베스트팔이 없는 셈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모터로 작용하는 것이 3개의 머슬에 들어가고, 에딘거 베스트팔에서는 한번 시냅스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냅스를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눈 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여기 모양체에 있는 실리아리 머슬하고, 그 다음에 스핑터 퓨필리 머슬에 가서 부교감이 작용하게 되면은 동공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감 신경은 그 책에 나와 있는 7- 저희 교재에 나오는 7- 이제 19에 나와 있는 모식도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데 어디에 있는 수피리어 서비칼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신경절 이후 섬유가 사실은 이제 올라가서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안화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 통과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근처에 있는 플렉서스가 될 테고요. 뭐 굳이 표시를 한다면 여기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 여기에 막 플렉서스가 이렇게 엉겨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과해서 나가서 동일하게 여기 실리아리 갱글리온을 통과하는데, 다만 얘는 이미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냅스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림에서 보시면 7- 이제 뭐 7- 23에 나와 있는 뉴클레우스가 또 있는데, 여기가 계속 미드 브레인이라고 가정하면 미드 브레인에서 이 5번 신경이라고 하는 3차 신경이죠. 3차 신경의 메젠세팔릭 뉴클리우스가 이겁니다. 메젠세팔릭 뉴클리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나와서 여기에서부터 나온 신경이 이렇게 3차 신경의 옵탈믹 너브로 나왔다가 여기 있는 동안신경과 이렇게 합쳐져서 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7-23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동안신경을 설명하면서 앞쪽에 나왔었던 그 너브 파이버를 분류하는 그 크레니얼 너브를 분류하는, 예를 들어 후각신경일 때 SVA라고 해서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 뭐 그리고 시각신경의 경우 스페셜 센서리 에이퍼런트라고 했었던 거 안 했었잖아요. 그럼 얘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운동하는 컴포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 최초에 그렸던 이 5개의 근육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컴포넌트는 뭐겠어요? 운동을 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네, 이건 기본적으로 그 체신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체신경이고 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운동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운동이니까 이 5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의 컴포넌트를 표시를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복잡하니까 이런, 아이고, 회색으로 한다는데 까만색으로 되었네. 네. 네, 이런 애들,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제너럴 비세랄이에요, 아니면은 소마틱이에요. 일반적인 그 스켈레탈 머슬이죠. 스켈레탈 머슬이니까 제너럴 소마틱 이퍼런트가 되는 거죠. 제너럴 소마틱 이퍼런트가 되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 있었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교감 신경으로 들어가는 부분, 부교감 신경 혹은 교감신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섬유는 작용해서 어떤 효과를 가집니까? 얘는 퓨필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끝부분은 E가 되는 게 당연히 맞죠. 끝부분은 E가 되는 거고, 교감, 부교감에 해당되는 것은 내장 감각이죠. 내장 감각이기 때문에 V를 쓰는 것이 맞고요. 일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 감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 감각인 5가지, 시각, 청각, 평형 감각, 그리고 미각과 후각이 안 되니까 G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G를 쓰는 것이 맞아서 General Visceral Efferent,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랑은 약간 다르게 55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7-23에 있는 눈돌림 신경의 분포 중에서 일반 몸들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몸들 신경은 굳이 따지자면 3차 신경의 메젠세팔릭 뉴클레스에서부터 나온 것이 옵탈믹 너브로 나와서 그런 다음 아큘로모터 너브라는 게 같이 주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신경 자체가 이제 큰 그로스 어네토미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큘로모터 너브에 속하지만, 얘가 이제 고유 감각의 머슬이 어느 정도 수축했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 감각은 아니니까 G로 시작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내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장이 아닌 일반적인 그 근육이기 때문에 스페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얼마나 더 감아야 될지, 눈알을 얼마나 더 돌려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풋이죠. 인풋이어서 GS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신경을 분류할 때 GSE, GVE 말고 GSA라고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는 동안신경이라기보다는 3차 신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있다고 하고 그림 7-23은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 도르래 신경, 트로클리어 너브, 활차. 네, 활차 할 때 그 활자가 한자로는 도르래라는 뜻입니다. 도르래 활자인데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아킬로모터 너브에서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르래 신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 신경, 활차 신경은 순수 운동 신경입니다. 뇌의 뒤쪽에서 일어나는 하나뿐인 신경이죠. 이제 뇌신경 12쌍 중에서 뒤에서 일어나는 애는 얘 하나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얘는 뒤에서 일어나서 데커세이션을 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이따가 잠깐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래 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가장 작은 신경이며 안구를 움직이는 6개의 안구근 중에서 아큘라 머슬 중에서 네, 위비근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 상사근에 분포한다. 네, 상사근 트로클리아라는 것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그림이 약간 뿌연 그림을 제가 골라서 그런데 여기가 트로클리어라고 하는 구조물이죠. 트로클리어라고 하는 구조물이 여기이고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잘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니까 이거고 이 근육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는 근육인데 얘 근육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이 수피리 오비탈 피셔로 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는 근육이 4번 신경 도르래 신경입니다. 예, 경로는 중간내 미드브레인의 뒤쪽에서 도르래 신경핵 뉴클레우스 트로클리아 너브에서 나와서 중간 머리뼈 우목 미들 크레니얼 파사를 거쳐서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지나 안와로 들어가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에 분포한다. 자, 아까 그렸던 미드 브레인을 다시 그리는데요. 미드 브레인을 아까처럼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려봅니다. 네, 빨리 대충 그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역시 포지션상을 먼저 알아보면 위에서 사람이 있을 때 눈 앞에 있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탈모인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 4번하고 3번 중에 어디가 더 높게 수피리어에 있겠어요? 당연히 3번이 더 위에 있죠. 3번이 더 위에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 그림을 레터럴 사이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도르래 신경이 나오는 부위는 인피리어 콜리큘러스의 바로 아래쪽에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모양을 인피리어 컬리큘러스 텍텀 중에서 인피리어 컬리큘러스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 두 개는 뭐 역시 그대로 세레브럴 피던클이 되고 이거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3번이 나오는 거죠. 동일하게 페리 에퀴덕탈 그레이메이터가 있고 메젠세팔릭 에퀴덕트가 있겠죠. 이 속에 역시 도르래 신경도 있습니다. 이 속에 도르래 신경도 있는데 이 속에 있을 때 도르래 신경은 약간 이렇게 벤트럴 사이드에 위치를 하고 있죠. 벤트럴 사이드에. 그래서 벤트럴 사이드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얘가 나와서 여기에 있는 인피리어 콜리큘러스의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이이기도 하면서 바로 아래쪽으로 나와서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아래쪽이니까 위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점선이 돼야 되겠지요. 점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르래 신경의 명칭은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의 힘줄 텐던이 도르래 트로클리어, 지금 이게 트로클리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에 가서 닿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 라고. 너브의 뉴클레우스는 위에 있는 아클로모터 너브의 뉴클레우스보다 살짝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살짝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메젠세팔론에 있는 역시 라스트랄 메젠세팔론 쪽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운동신경이고 역시 고유 감각이 있는데 역시 앞에 있는 어큘러머터랑 마찬가지로 어, 고유 감각은 옵탈믹 너브 쪽에 있는 같은 그 뭐랄까 형태로 지배를 받죠. 그래서 3차 신경 중간 내핵 메젠세팔릭 뉴클리어스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이제 연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수피리 오블리크 머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상적 특징은 보시면 도르래 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아래쪽 바깥쪽을 볼 수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안구의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안구가 움직일 때 아래쪽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가 이렇게 그 수축을 못하게 되면 네, 활차신경 요약은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로 가서 앱듀슨스 너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의 움직임에 연관되어 있는 신경을 먼저 다루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558페이지에서부터 620페이지 사이에 이르는 대략 한 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뭐 한 챕터에 이르는 부분을 저희 교과서에서는 3차 신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의 중요성을 그만큼 알려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앱듀슨스 너브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돌림 신경, 외전 신경은 순수 운동 신경이며, 이제 앞에서 나왔었던 트로클리어 너브랑 그 다음에 앱듀슨스 너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제너럴이 되겠죠. 제너럴 특수 감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마틱이 되겠죠. 조마틱. 네, 스켈레탈 머슬이고 그 다음에 이퍼런트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조마틱 이퍼런트에 해당이 되고요. 골격근을 지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고유 감각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앱듀슨스 너브 같은 경우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옵탈믹 너브에서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 컴포넌트는 제너럴 소마틱 에이퍼런트라고 볼 수 있는데 6번 너브 자체는 제너럴 소마틱 이퍼런트만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이제 그 레터럴 렉터스가 컷되어 있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컷되어 있죠. 컷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컷되어 있는 부분에 지배를 하는 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신경이 앱듀슨스 너브가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수피리 오비탈 피셔를 통해서 나오죠. 네, 얘는 핵이 이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노션도 이제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대충 이제 이 그림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판스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사이에서 사실은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5번 트라이제미널 러브 앞에서 배우셨던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펀스의 양쪽 레터럴 사이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 레터럴 사이드, 벤트럴 레터럴 사이드에서 제법 굵은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6번, 7번, 8번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판스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 뒤에 이렇게 펀스하고 메둘라 오블롱가타 사이니까 라스트랄 메둘라 오블롱가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라스트랄 메둘라 오블롱가타일 테니까 얘가 있는 데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포스 벤트리클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포스 벤트리클이고요. 여긴 당연히 위에 그렸던 메젠세팔릭 아키덕트는 안 보이는 것이 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되고 앞쪽에 있는 브레인스템의 후면에서 포스 벤트리클을 뜯어내서 수피리어 메듈라리 빌름과 인피리어 메듈라리 빌름 물론 당연히 세레벨럼은 뜯어낸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구조물이 뭐냐 하면은 페이셜 콜리큘러스 라고 하는 구조물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메디안 피셔 혹은 미디안 서커스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페이셜 컬리큘러스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원래는 페이셜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한 앱듀센스 뉴클리어스도 같이 있습니다. 앱듀센스 뉴클리어스가 오히려 더 슈퍼피셜하게 더 도잘 사이드에 이렇게 있고요. 요거 밑에 실제로는 좀 더 큰 페이셜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페이셜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해 있고 지금 그린 핑크색으로 그린 앱듀센스 뉴클레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대충 해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죠. 그리고 페이셜 뉴클레우스는 나중에 다시 페이셜 너브에서 3차 신경 끝나고 나서 하는 7번 너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감싸고 더 레터럴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네, 6번, 7번, 8번 신경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판스하고 메듈라 오블롱가타의 사이인데 6번, 7번, 8번의 순서로 미디알에서부터 레터럴 사이드로 이렇게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페이셜 콜리큘러스라고 하는 거, 이 콜리큘러스라고 하는 건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위에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 어떤 뉴클레우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뚱뚱해진 부분, 부풀어 오른 부분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7번이고 핑크색으로 표시한 것이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사항, 갓돌림 신경은 순수 운동 신경으로 아이볼을 움직이는 6개의 안구 근육 중 가쪽 고등근, 레터럴 렉터스 머슬에 분포하며 안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작용을 한다. 경로는 다리 내 판스와 메듈라 오블롱가타 사이의 고랑에서 시작해서 윗눈 확 틈새 수피리어 오비털 피셔를 통해서 안화로 들어가서 가쪽 고등근에 분포한다. 교통은 갓돌림 신경은 3차 신경의 옵탈믹 너브에서 작은 감각 섬유를 받는다. 자, 이게 밑에 있는 요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 부분을 약간 담당하고 있는 게 되겠죠. 임상적 의의는 머리뼈 공간에 있는 해면 정맥골 캐버너스 사이너스를 통과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약 부분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표들도 실제로는 트로클리어 너브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뉴클레우스의 위치가 얘는 미드브레인이 아니고 어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스하고 메듈라 오블롱가타의 사이 정도에 있는 위치에서 이제 그러니까 페이셜 콜리큘러스가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3차 신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